우리도 말할래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노면재단 황희도 이사입니다. 오늘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모 일보의 모 기자님께서 그 사람 사는 세상 노면재단의 한 유튜브에서 하고 제 발언을 뭐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쓰시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던 그런 분들의 성함이나 혹은 저희 코너 이름 다 빼고 그냥 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노면재단이라는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말할래요를 모르신 분도 꽤 계시거든요. 다음에 기사를 써주실 땐 구체적으로 말할래요에서 나왔다라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좀 앞에 먼저 드리고요. 혹시 그냥 다른 분들이 뭔가 참고하실 때도 말할래요. 대부분이 알릴래요는 많이 하시는데 말할래요를 잘 모르셔가지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일단 한 분씩 먼저 소개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된 국회의원에 활동하고 있는 기후활동하고 있는 오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방금 우리 요 신문기사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요때 제가 또 우리 최경숙 선생님하고 같이 쿠시마오염수 관련해서 출연을 했었는데 저는 제 이름이나 그 얼굴이 나가는 걸 매우 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란으로? 네, 그냥 논란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네. 아무거나. 네, 하나가 급해요, 지금. 우리 지역에 또 스피커가 더 많아져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한 번이라도 나가면 사실 좋죠. 중요합니다. 여기를 주목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뭐. 오이석. 네.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네. 이런 패기 넘치는 모습,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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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만이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종만입니다. 간혹 그 말할래요에 저희 말할래요에도 채팅창에 몇 번 등판하셨는데 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야 이건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했네. 채팅 남기다가 또 방송 출연하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는 노무현재단 130만 명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130만을 이기기 위한 2000 유튜버. 경기도 이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독자가 2000 몇 명. 네, 2220명을 이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하러 나오셨는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종만이들 설명해줘. 이따가 그러면 소개하고 두 분이 같이. 맞아요. 네. 네, 오랜만이죠.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 장학생 제14기 최윤아입니다. 종만이 2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약간 종만이들인데 지금 원래 원투로 활동을 하셨고 네. 두 분이 지금 또 노무현 그 청년 리더십 과정을 또 6기죠. 수업을 또 듣고 계신 분들이라 리더십까지 함양하는 중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지려고 리더십까지 함양하고 장학금도 받고 유튜브도 하고. 오늘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왔습니다. 왜냐면 두 분이 그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다 이끌어갈 수 있다. 역량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 노무현 리더십 학교가 어떤 데인가를 아마 두 분이 다 보여주실 겁니다. 손호섭 교사님 감사합니다. 애정합니다. 네. 아까 죄송합니다. 종만이들 얘기 잠깐 나왔는데 앞에 채널 간단히 한번 왜 시작했고 뭐 어떤 채널인지 짧게 얘기하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방송 나올 때는 이런 역할 분담을 좀 하고 나와요. 얘기 엄청 하더니 그래, 아이돌들도 다 있잖아. 두 명인데 이 역할 분담 좀 하고 나와. 소속사 없어? 없어요. 아쉽게도 없어요. 네, 1인 기획사고요. 우선 청년 스피커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선 패널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주가 돼서 활동하는 청년 유튜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이석보다 더 유명하고자. 그거는 금방이에요. 구독자 몇 명이세요? 기후 아저씨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쇼츠만 올리고 130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과거에 트위터에 쓰셨던 인생은 실전이야 종만화에서 따온 종만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요. 대외적인 뜻으로는 종합 만평 2030이 들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종만이들로 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뜻이 많아졌네요. 현재는 이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채널을 잠깐 쉬고 이제 종만이 원이 주가 되어서 종만이들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요. 저희는 이제 또 각자 공부를 하면서 걷다가 먼 바다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분이 처음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막 장학생하고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 네. 내 성장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는 중이고 아. 기존에 또 이걸 버리면 안 되니까 네. 목소리는 또 계속 내면서 다른 종만이들을 계속 또 발굴하는 아. 그렇게 지금 역할 분담한 거로 이해했어요. 이런 종만 3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 아니, 지금 한 19명 정도 있고요. 지금 종만 19까지 이제 네. 있고 뭐 이제 잘 키워나가고 있는. 출연하신 분들은 다 종만이들이에요. 여기도. 안녕하세요, 종만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우리의 본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 게 지금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되게 살기 힘들다, 숨 막힌다, 맞아. 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앞에 쭉 저희가 좀 소개를 했던 것도 미래가 없다고 포기하기엔 이 아까운 인재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렇게 포기할 그런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좀 앞에 좀 얘기를 좀 들어봤고 오늘 그러면 종만이들이 그리고 또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오희성님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한번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방송 역시 진행 잘하네요. 죽을 것 같아요. 부담도 넣고 부담 갖지 마. 아니 제가 오늘은 예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 당원존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나무위키 다들 아시죠? 꺼무위키라고. 그쵸. 이거의 심각성을 아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는데 또 모르는 분들은 뭐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서 오늘 그래서 좀 주제가 나무위키 대신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저희 말할래요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동안 쭉 돌아보는 차원에서도 되고 나무위키의 중요성도 같이 알리고 그러면서 요걸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위키를 중심으로 뭐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가 저희가 모든 논란 하도 막 데일리로 이슈가 계속 터지니까 모든 논란을 저희가 다룰 수는 없지만 각자 요 세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혹은 저도 이제 뭐 하나 정도 준비를 한 게 있는데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윤석열 나무위키 한번 들어가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뭔가 되게 문제가 한 100 정도인데 한 10 정도? 되게 드라이하게 그냥 비판하는 정도로 넘어가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 내가 지지하는 뭐 민주진영 인사들의 뭐 나무위키 항목을 보면 이 10 정도를 100으로 때려놓는다고?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비판을 넘어서 그냥 사람을 난도질해버리네? 네. 혹은 거기 중간중간에 막 가짜뉴스도 섞여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나무위키까지 같이 켜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의성님 어떤 게 꽂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무위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많습니다. 워낙 길죠? 많고, 예, 이 긴 게 보통 저도 요즘에 우리 새날 나오거나 이제 정치계에 관심을 많이 더 갖게 되면서 몰랐던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았나 싶어요. 그럼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제 맨 위에 올라오는 게 위키, 또 나무위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일단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하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참도 있고 거짓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팩트체크를 하는 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나무위키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비판과 논란이 이렇게 많은 그것도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쵸. 이렇게 많은 인물이 있었나 좀 대단한 캐릭터다 싶으면서 오늘 그 많은 비판과 논란들 중에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이건 좀 심하다 싶었던 것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좀 화가 많이 났던 건 항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에서 오는 것 같아요. 뭐 아주 많은 우리의 뭐 민생과 관련해서 뭐 제가 하는 뭐 국제협력이나 뭐 기후와 관련해서도 많습니다만 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이 민족성 을 건드려요. 자존심을 자꾸 정신을 건드려서 더 많이 화가 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요 한 문장이 저는 가장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랑 했던 인터뷰였죠.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와. 그거 진짜 짜증나. 네.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이런 말 하기가 가능한가 싶어요. 사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원래는 일베 같은 데서
음지에서 네. 아주 소수의 사람들끼리 그 주고받으면서 정신 승리를 하던 건데 맞아요. 이게 요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선 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뉴라이트들이 막 득세하면서 그게 양지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아직까지는 주류로 나오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뭐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게 개념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동안은 잘못이 있으면 최소한 눈치라도 봤는데 그때 너무 그냥 물질 만능주의로 가면서 그냥 모든 게 막 도덕성에 대한 게 다 무너지고 그치. 민주진영에 그러니까 도덕성으로 공격을 해서 니들도 다 똑같아 맞아요. 라고 만들면서 그때 일베 세력들이 슬슬 거리로 나서기 시작하고 맞아요. 지금 그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등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배했다. 되게 무섭습니다. 그게.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 식민사관의 찌든이들이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합리적이라고 따옴표를 붙여서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잖아요. 네. 솔직히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 시킨 거 아니야? 철도도 깔아주고 건설도 하고 항만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 시켰잖아. 자기들끼리의 합리성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식민사관에 찌들어서. 근데 그 발언을 대통령이 그것도 우리나라 언론이랑 해도 화가 나는데 미국 언론에다가 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생각은 도대체 근원이 어디인가 매우 궁금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뭐 파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말들을 대통령이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나섭니다.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나와서 이제 이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쉴드를 치기 시작을 하죠. 오해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못 들었다. 잘못 들었다. 아니면 민주당이 뭐 가짜 뉴스를 선동을 한다. 그 좌파 세력들의 괴담이고. 그렇죠. 괴담이다. 자꾸 탓해요. 남 탓을 자꾸 해. 남 탓을 자꾸 해요. 그러고 나서 언론이 그럼 이걸 받아 써야 되잖아요. 남 탓하는 것까지 써야 되잖아. 근데 언론이 거기까지 안 가요. 특히 이거는 MBC가 두드려 맞는 걸 보고 확실히 좀 위축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확실히 이 누가 봐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말도 안 되는 실드에 대해서 자꾸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금방 쓱 묻히고 또 망언해. 무한 반복되죠. 무한 반복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를 남의 나라에 가서 그걸 해요. 그렇죠. 문제는 이 시작이 좀 역사관에서부터 오지 않는가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뉴라이트에서 미는 게 원래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 그렇죠. 이게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뉘었었는데 지금 뭐 이승만 동상도 세운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그렇죠. 막 그런 정진석 같은 사람들도 망언을 쏟아내고. 그렇죠. 그 세계관을 보면 이제 일치되긴 하거든요. 그들의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기 나름의 그런 공유하는 세계관을 원래는 숨기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대놓고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지어 그게 어느 순간 되게 쿨한 것처럼 비춰지고 맞아 그동안은 막 무슨 좌파 세력들 때문에 말 못하던 거를 드디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역사들 막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무언가 막 이런 것처럼 유튜브들이 막 만들면 그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는데 혹시 이런 역사관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은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일본이랑 뭐 있어요? 저기 그 카메라 보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공개 그 질문. 아니 진짜 일본이랑 뭐 어떤 사이인가 너무 궁금해. 조금만 알지. 계속 일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대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깥에 나가서도 저런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건 또 문제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세대에서는 좀 이 일본에 대한 이 수그리는 태도가 더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07학번이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일본어과가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일본 제품 많이 사기도 하고 일본 문화 되게 많이 보기도 하면서 네. 일본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은 약간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 게 확실히 그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일본을 동경의 대상으로 보나? 20대들이? 근데 그것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요새 또 일본 여행도 되게 많이 가고 불매운동은 진짜로 나만 하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을 똑같이 가더라도 이제 가면 일본은 이렇게 거리가 깨끗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더러워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그 일본 맛집이잖아. 그치. 그 동경의 대상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여행 맛있는 거 먹으러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어느 지점부터 명확히 나왔는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해석은 있는데 근데 확실히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세대는 더 일본 동경하고 맞아요.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망했다. 맞아요. 그 이제 조선으로 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뉴라이트에서 많이 밀고 근데 혹시 요즘 우리 청년 쪽으로 오면
아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 일본 놀러 가고 싶은데 왜 니네들 반일 운동하면서 나 못 가게? 이거에 대한 반감. 나 너네 반일 운동 한다더니 슬램덩크 잘 보잖아. 이거 일본 건데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 위선이라고 하면서 이게 민주 진영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거든요. 네. 저는 사실 최근에 유시민 작가님이 위선에 대한 말씀을 한 방송에 나오셔서 했을 때 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이 결론이 뭐냐 짧게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인 양 행동했는데 뒤를 털어봤더니 완벽히 착한 사람은 아니었다. 고로는 나쁜 놈이야. 위선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를 뽑으라고 했냐 하면 착한 척조차 하지 않는 못된 놈을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처럼 굴었는데 알고 보니 어딘가 완전히 착하지 않은 구석이 있었던 사람을 위선자로 몰면서 위선조차 부리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권력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이 지난 대선에서 혹은 그 이전 몇 년부터 지난 대선 때까지 지금까지 한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위선이 중요하냐 아니냐 차원이 아니라 민주 진영의 그 엄청난 뿌리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늘 그걸로 두들겨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의 돌을 던지신 거라 보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본 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맞아요.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가 특히 한중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인들이 조금 더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중일이라고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좀 동경하고 중국에 관심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 없고 맛집 됐어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무시하게 싫어하는 반감이 커졌잖아요. 네. 균형이 그때랑은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이 현 정부 여당과 일본과의 얘기를 하면서 이 친일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싸우던 프레임을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요즘 청년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일도 이제 느껴본 적이 별로 없고 일본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리고 막 되게 무서운 적이나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친일 프레임은 물론 우리가 친일 세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전만큼 와닿진 않는다 확실히. 좀 주위 반응은 어때요 실제로? 혹시 선글라스 끼고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들켰다. 일본 겁나 좋아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되게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맞아. 일본에 대해서 막 이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진짜 싫거든요. 일본이.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개인 소신은 맞아. 뭐. 왜 싫은지를 얘기해 주면 되죠. 그냥 솔직히 이건 항상 들었던 생각인데 역사를 공부를 잘 하고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은 저는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당연히 좀 안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역사적으로도 너무 좀 잘못한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은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왜 웃어요? 그냥 저 어떤 생각했냐면 그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맞는 말 공감을 하는데 이게 조선 모 일본식으로 따옴표를 따면 일본 어디야? 아니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일본식으로 따옴표 따면 요즘 애들 역사 공부 안 해서 일본 뭐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옴표 따는 게 그냥 딱 느껴져 갖고 어떻게 그렇게 그 조선일보의 심리를 잘 아세요? 항상 저 그 입장에 생각 많이 해봐요. 다녀오죠 뭐 거기. 지금 이렇게 말한 거를 그렇게 따서 기사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가를 알아야 그걸 뚫고 가든가 그쵸. 표현을 바꾸든가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거에 당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긴 그거에 자동화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기 뭐 각하 좋아하던 시절에 자꾸 얘기해도 돼요? 여기 노무현 재단인데. 왜냐면 그런 심리를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저희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게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 혹은 옳다고 어떤 믿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쨌든 우리가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인데 내 뜨거움만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면 그 자체로 당연히 중요하고 그 필요한 목소리지만 그게 과연 그럼 다수를 설득할 수 있냐 보면 좀 다르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있고 또 그걸 설득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럼 당연히 온도나 표현 방식도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게 특히 요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또 보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할 때 나라 위에 덕질 있냐?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 나 그냥 좋은데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는 제가 그냥 유난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말해도 백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야 당연히 한국사를 공부하고 이러면 당연히 뭔가 그런 감정이 조금이라도 드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일본 문화를 소비하고 즐기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실 아직도 방법을 못 찾긴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설득이라도 해야 될까. 진짜 유난인 사람을 만드니까 너만 역사 공부했냐? 나도 했는데 이러면서 일본 뭐 근데 뭐 문화 소비하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들 역사 뭐 부정하지 않잖아. 막 이러면서 나 일베 그냥 유머 보러 들어가. 약간 그런 느낌. 맞아. 너 꼰대야? 이런 거 뭐. 그게 이제 방송에서 방방바라는 정서가 그치, 방방바. 방송을 방송으로 안 보고 자꾸 훈수 두지 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게 거기에 이제 정치 뭐 이제 벌레라고 해서 그런 걸로 몰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저는 이걸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재단에 관련된 우리 전문가분들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또 그분들도 오히려 이런 정서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결국 결론은 그 답을 우리가 찾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좀 요즘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오늘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이런 프로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양이 너무 적다고 그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게 제 동생이 일본에 살고 있고 심지어 일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 중에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넌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도 싫어요. 근데 그 싫다는 게 그냥 싫음만 100% 있는 게 아니라 다 애가 있고 증이 있잖아. 근데 증이 훨씬 좀 많다 정도지 애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증이 조금은 많은데 요즘에 일본 사람들 중에서 좀 화가 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동상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를 일본에서 나왔는데 역사 수업을 들었더니 거기서 그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가르치더래요. 조선은 일본이 근대화시킨 거다. 계몽시킨 거다. 라고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거기다가 답안지를 아니다. 교수님이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다라고 하면서 했다가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근데 분명히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다 일본이 너무 좋고 일본에 대한 애만 가득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는 그래 나는 일본도 좋고 한국도 좋아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같은 일이 터지거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또 옛날에 우리가 피해받았던 우리의 역사관을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증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대통령이 이래버리니까 싸울 힘이 잃어버리죠. 맞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야, 니네 대통령이 맞대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창피해요. 싸울 무기도 부족한데 사기까지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에 대통령만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언론도 있고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는 많지 않냐. 그럼 그런 데서 더 많은 좀 힘을 낼 수 있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나도 이런 방송을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방송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양적으로 좀 풍부해지니까 조금 더 든든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극복하고 싶은 이들이 조금 더 사기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더라고요. 그 완전 공감해서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에 들어갔을 때 얘기했던 게 질적으로도 진짜 중요하지만 양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희도 뭐 그래서 100만 채널이다 치면 황희도 100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짜리 약간 다른 목소리 내는 10개 채널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쉬운데 프레임 씌워갖고 저거 좌파 얘기야 라고 하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분산시켜 놓으면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 더 다수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이번 총선 때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너무 현타가 와서 앞에 그 기호 아저씨랑 종만이들 같은 채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된다. 혹시 아직 이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 틈을 타서 이제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와요. 최소한 한 1만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한 10만짜리 채널 10개는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안 들어가는 것도 밖에서 이거 누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요 작업을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거기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얘기가 좀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아까 딱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내가 바라는 세상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돌아나 쌓는 심정. 저도 그거에 되게 공감 많이 해서 나도 그냥 이게 당장 막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바뀌어? 윤석열 어떻게 저렇게 할 거고 네가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말 자체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거 이게 다음 세대에 누군가가 이걸 발판 삼아서
더 나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 약간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나무위키에 써져 있거든요. 사실상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격언을 언행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3.1절 기념사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거를 보는데 여기 막 이렇게 막 독립운동가 분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소름 돋았어. 그때가 너무 좀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 막 일장기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맞아. 맞네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뭐 누굴 어떻게 뽑을지는 각자의 뭐 자유지만 정말 중요한 선거다 이번이.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역사와 외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해봤는데 혹시 유나님은 좀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 윤석열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김건희가 있는데요. 추가 항목으로 뽑아왔는데요. 흥미진진하군요.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빠지겠습니다. 저는 두부 공장을 차리겠습니다. 두부를 줄 친구들이 많아지네요. 조그마니들 채널 운영권을 열로 넘기고 시켰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많죠. 그 논란이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만 해도 양평 땅땅땅땅 논란이 있었고요. 갑자기 꺾이는. 네, 갑자기 꺾어버리는. 카트라이더도 서버 종료를 했는데 김건희가 이제 또 갑자기 양평 땅으로. 네, 뭐 너무 많죠. 줄리 의혹도 있고 논문 관련 논란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있고 아주 많죠. 뭐 특히나 무속인과 연결돼 여기 이마에 수치라는 것도 있고. 대단해.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정권자 보면 말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약간 V2가 아니라 V1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주 많죠. 빵 쇼핑한다고 주민들 불편하게 한 것도 있고요. 백화점 쇼핑한다고 또 백화점 주민들 불편하게 한 것도 있고요. 너무 많죠. 웅장해집니다. 우리 장학생. 역시 두려움 없이. 네, 뭐 이 정도. 멋있어. 이 정도 뽑았고요. 사실 저는 가장 뇌리에 깊게 박힌 건 아무래도 날리면 논란이 아닌가. 네, 논란 중에. 확 꺾네요, 근데 갑자기. 네, 양평 땅처럼 이렇게 꺾어줘야 또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죠. 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한번 더 해주면 안 돼? 한번만 더 해주세요. 나중에 쇼츠 따서 쓰세요. 이거 진짜 좋다. 저 이거 조그마니들 쇼츠를 쓸게요. 한번 딱 우리가 사운드 뺄 테니까 한번 해주세요. 예고편 나왔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오케이. 와, 대박. 와, 너무 대박이다, 진짜. 네. 야. 예고랑 쇼츠 땄다. 땄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어디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해요? 조그마니들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종만이들에서 한 번 했는데 대박이다. 뭐 그 정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네. 그러니까. 아무튼 양평 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다시 또 꺾어. 또 이렇게 양평 땅처럼 확 꺾어줘야 또 시선을 확 끌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3번 꺾었어, 근데. 왜냐면 양평 땅도 갑자기 꺾어서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꺾으면서 살아야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뭐 유튜브직 걸고 이거. 중요한 건 꺾는 마음. 네, 그렇죠. 중요한 건 꺾는 마음. 조경마의 정신으로. 와, 진짜 근데 대박이네. 이런 비판은 어떤 진영 방송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다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와, 그쵸. 대박이다. 확실히 나중에 뭐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럼 저는 이쯤 하고 옆에 편의점 가서 두부 하나 사올게요. 한우성 교장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여러 의미에서 그 노무현 리더십을 뭘 가르치는 재단의 쑥대밭 만드는 요리학 동기들아 보고 있냐? 욕기 화이팅이다 우리. 나 티리비 나왔다. 말할래요 나왔다. 너무 좋은데. 진짜. 혹시 칠기 관심 있다. 칠기의 후배님들. 책임 두 가지예요.
잘 되거나 폭망하거나. 아, 그치. 뭘 가르칠까? 기대가 됩니다, 책이.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확실히 이 안에 근데 진짜 많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담겼어요. 더 얘기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근데 뭐 사실 아까 그 날리면 이것도 그러면서 비행기 안 태우고 하는 거랑 또 연결된 거고. 쪼잔해요, 쪼잔해. 쪼잔하다. 네. 좀 어떻게 한 단어로 생각해보면 뭐 어떤 게 떠올라요? 딱 그냥. 윤석열 아니면 정권 아니면 김건희. 근데 잠깐 누굴 보내려고 지금 누굴 어디로 보내려고 타겟을 지금 이런 신났다 자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단어로. 이렇게 또 꺾어줘야지. 양평 땅처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기구나. 아, 쉽지 않네요. 오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 물어볼 수 있죠. 아, 그냥 노답이다. 네. 뭐야. 아, 애드립 실력이 그 정도? 아, 보여주세요. 아, 시간이 그렇게 안 맞는데. 아, 진짜. 어지럽다, 진짜. 좋네요. 아, 이런 게 또 젊음의. 와. 의상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실세가 누구라고 보세요? 난 그것도 궁금해. 실세는 뭐 사실 김건희 오피셜 아닌가요? 그쵸. 실세는 뭐 근데 김건희 그거 봤어요? 오피셜인데. 아니 그거 어제 봤는데 진짜 계속 센터로 와요. 아, 맞아요. 비집고 뭐 이렇게. 뭐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원이 맞죠. 그러다 제지당하는 모습 그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우리가 나무위키에 대한 뭐 얘기를 좀 이제 쭉 하면서 네. 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혹시 뭐 하나 더 유나님 뭐 또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걸로 이제 모든 거를 잡는. 네. 아까 또 큰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나무위키 쭉 보면서 아마 다들 대부분 아는 내용일 텐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그 철도 예절 논란. 이게 약간 철도 예절 논란이라고 푸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하긴 하거든요. 뭐 철도 예절 논란은 무슨 이 예절 논란이니까 마치 그냥 뭐 예절 좀 못 지켰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맞아요. 엄청난 민폐를 끼친 건데 그 사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이긴 한데 이 시즌이 그렇고 특히 이 이후에 특정한 날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은 날인데 일단 그 구두발 올린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맞아요. 거예요. 그 네. 앞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사진이 또 막 합성이냐 아니냐 일각에서 처음에 그렇게 방어했어요. 진짜 웃겨.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거 막 캡처해서 올리고 한창 온라인에서 제가 많이 싸우던 때라서 그래서 이게 막 기사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윤석 열차를 타고 간다고 네. 열심히 홍보하던 마삼중 씨가 떠오르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비단 주머니 다들 기억하세요? 아,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야심찬 그 기획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바보 만든 게 사실 상당수의 지분이 그 마삼중 씨한테 있어요. 네. 그때 막 이것저것 시켰는데 그게 다 문제가 생겼고 그중 하나가 이 윤석열 철도 예절 논란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아무튼 그 윤석열차 논란인데 그때 당시 이 논란이 터지고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마삼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비단 주머니에서 제갈량 흉내 냈는데 네. 이걸로 논란이 크게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이재명 당시 후보랑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와서 댓글로 깐족깐족 될 때라서 네. 제가 거기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그 윤석열차가 아니라 나랑열차 아니냐. 본인 손으로 지금 이거 비단 주머니로 보낸 거 아니냐. 그렇지. 라고 남겼더니 차단. 그날 저를 차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날인데. 이게 제 입장에서 이게 왜 그 되게 인상 깊냐면 평소에 남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유시민 작가님 말씀으로 이제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다. 네. 정치를 되게 게임처럼 하고 남들 조롱하고 소위 그 발작 버튼 누르면서 그걸로 자기의 이 주목을 받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 그 구두발 올린 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준석 책임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이상한 거 뭐 쇼하더니 비단 주머니 타령하더니 너 뭐냐. 그러면서 아무튼 그때 저 차단을 한 거 보면서 이게 꽤 아팠구나. 이게 굉장히 아픈 고리 중에 하나구나 해서 그 차단당한 날을 저는 사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기 뭐냐 스레드 시작했던데 스레드는 차단 아직 안 당했죠? 아직 안 돼. 팔로우 안 하고 눈팅만 하고 있어요. 제가 차단하고 싶던데요, 셀카 보고. 근데 계속 올라오죠. 네. 그 스레드랑 이준석이랑 뭐 있어요?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계속 나와요? 계속 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떠요? 그게 좋아요 많이 받고 그러면 또 노출 많이 되고 팔로우 늘고 또 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준석 사진에 좋아요가 많다고요? 엄청 많죠. 이런 아이러니한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되게 할 말이 많거든요. 요 신생 플랫폼과 민주 진영의 대응과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대응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빠르게 그걸 선점하고
거기에 아까 뭐 일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사관이나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걸 어떻게 녹여내서 이거를 주류 문화로 만드냐의 싸움인데 이미 지금도 거기 많이 먹혔고 아이러니하지만 그 김동연 지사 좀 연세가 있으신데 네. 그분이 지금 거기에 그나마 좀 대항마로 스레드에서 반모성공 반말 모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다른 데서는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우리 말할레오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말할레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틈새 계속 홍보를 또 해야 또 이렇게 양평 땅처럼 꺾어서 그렇죠. 결국 꺾어서 말할레오 사랑해달라. 양평 얘기 계속 묻히네. 오늘 하루 종일 할 생각입니다. 대단하다. 근데 중요해요. 왜냐면 그 이슈가 원희룡 장관으로 가다가 결국엔 본질은 이제 그 김건희 씨 일가인데. 그렇죠. 항상 꺾이지 않게. 네. 중요한 건 양평 땅처럼 꺾는 마음.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뭐 나무위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이거 말고도 각자 이걸 보시는 분들도 채팅에다가 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답답해요. 혹은 뭐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는 말처럼 새로운 이슈로 계속 이슈를 덮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사실 그 핵폐수, 그러니까 소위 그 오염수 방류도 먼 옛날부터 시작된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정도로 논란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큼은 잊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채팅창이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 윤석열 나무위키 하면은 그럼 고무호스로 맞은 거 얘기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무위키에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편집해서 적어서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이 문서를 편집한 사람만 편집을 할 수 있다길래 그러면 다른 사람 거 편집하면은 할 수 있겠다 해서 황희찬님 거를 내가 누가 장난쳐놨던데 이준님 거를 그렇게 꺾었다고? 편집을 하고 다시 들어가 보더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편집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결론은 내 거 장난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위키가 편집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국가 인물은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게 뭐 디테일하게 막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이 가능해요. 그게 그냥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논란이 많으면 제 것도 논란 항목인가는 하도 사람들이 장난치니까 그렇게 이런 게 락을 걸어놓고 단계가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께도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나무위키가 도대체 뭔데?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무위키는 가짜뉴스 투성이잖아 하고 방치해두면 아까 의성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그걸 보고 봐요.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꺼무위키라 그러잖아요. 나무위키 꺼라. 근데 그러면서 과제할 때 제일 먼저 캔 게 나무위키예요. 맞아요. 대략 정보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장난을 쳐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무위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전선 중에 하나다. 우리가 커뮤니티 혹은 그동안의 대관 이런 영역이 있었는데 이 나무위키가 지금 계속 방치돼 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하고 넘기면 안 되고 정치인들도 그걸 계속 이제 관리라는 게 뭐 조작하라는 게 아니라 신경을 써야 되고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여기를 방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의 24시간 상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바꾸면 누가 바로 또 바꿔버리고. 담당자가 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의심 정도인데 누군가 붙어서 계속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아닌가. 지금도 계속 바뀌어요. 최근 변경에 실시간으로 변경된 것들이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 답답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 후원은 하는데 뭐 이 이상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위키에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편집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씩 팩트를 바로 잡는 것도 전국에 계신 우리 민주시민들의 힘이라면 그 가능하다. 이거 정치권에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맞아요. 거기서 특히 개입을 하면 저쪽에서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민주시민들의 역할이다. 맞네. 그래서 사실 이 나무위키라는 게 저희가 이걸로 시작은 했지만 매우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나중에 사실 더 나아가면 그 AI 영역, 챗 GPT와 이런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스레드는 여러 가지 지금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무기가 뭔가 생각해 보면 젊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그런 되게 유쾌하게 사람들 탁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빠르게 습득하고 맞아요.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더 익숙하니까 이런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중요성을 주위에 알리고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게 또 기존에 좌절하고 뭔가 실망한 분들한테 새로운 또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거 아닌가? 요즘 정치권의 청년들을 좀 보면 뭐 가까운 거 안 가까운 거 떠나서 그냥 기성세대 욕만 하고
우리들 찍어주세요만 하고 우리가 뭘 할 건가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욕은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잘 안 그려지거든요. 네.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안 그려지는데 시민들에게는 그게 보이겠냐고요. 그렇죠. 좋은 세상을 만든다 하려면 결국엔 그게 말씀하셨듯이 무슨 세상인지 그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를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보여드려야 된다 보는데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튼 나무위키가 매우 중요하다. 저희가 나무위키 오늘 쭉 나무위키 기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셨다면 혹은 저거는 다 가짜뉴스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셨던 분들은 나무위키 한번 쭉 보시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처럼 뭐 방송도 하고 현실 정치도 하고 시위도 나오고 하는 것도 다 각각 중요하지만 이런 역할 분담이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된다면 그걸로 충분히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요 나무위키 관련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